자, 오늘은 대단원 평가하기 문제를 같이 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210쪽입니다. 자, 별 2개짜리 문제만 우선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3번부터 보겠습니다. 3번. 두 집합 A, B에 대해서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네요. 자, 우선은 집합의 원소를 먼저 구해주자면 얘는 2와 5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고 B는 10일 이하의 소수니까 2, 3, 5, 7, 11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겠네요. 자, 이 조건을 만족시키려면 지금 벤 다이어그램으로 봤을 때 이런 포함 관계인데 이거를 만족시키는 X는 원소 2와 5를 반드시 포함을 하면서 B에 속해 있는 B의 부분 집합이겠죠. 그래서 집합 X가 되려면 원소 2와 5를 포함하는 B의 부분 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B의 부분 집합 중에서 2와 5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찾으면 그게 집합 X의 개수가 되겠네요. 자, 우선은 2와 5를 꼭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2와 5를 포함하지 않고 나머지 원소들로만 우선 집합을 꾸린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공집합이 있고 그 다음 원소가 하나짜리인 3, 7, 11이 있고 원소 2개인 3, 7, 3, 11, 그 다음에 7, 11이 있고 원소 3개짜리인 3, 7, 11이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뭘 해주면 되냐면 2와 5를 다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자, 2와 5를 추가. 여기도 2와 5를 추가. 여기도 2와 5를 추가. 그래서 결국에 이 집합 X의 개수는 2와 5를 제외한 나머지 원소들로 이루어진 부분 집합의 개수랑 같은 거죠. 그쵸? 따라서 답은 8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답은 8개. 자, 문제 6번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 U의 세 부분 집합 ABC에 대해서 A 합집합 B는 홀수, A 합집합 C는 10의 약수이고 요거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시오인데 지금 집합 ABC가 각각 주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걸 이용하려면 얘를 우선 전개를 좀 해봐야 할 듯합니다. 지금 얘를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를 해주면 A 합집합 B 교집합 A 합집합 C가 되겠네요. 그래서 A 합집합 B는 1, 3, 5, 7, 9. 그 다음에 A 합집합 C는 1, 2, 5, 10. 그래서 원소를 공통으로 가지는 게 1과 5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교집합은 1과 5. 자,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1과 5를 더한 6이 답이 되겠네요. 답은 6. 8번 두 집합 A, B에 대해서 이렇게 될 때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지금 요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려서 어떤 집합인지 확인을 해보자면 A차 집합 B는 이 부분이죠. B차 집합 A는 이 부분이고 즉 얘는 A 합집합 B의 원소들 중에서 이 교집합 부분을 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A차 집합 B와 B차 집합 A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A 합집합 B에서 저 교집합 부분을 빼준 원소의 개수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자, 그러면 숫자를 대입을 해주면 얘는 35이고요. 얘는 현재 모르고 교집합의 개수도 현재 모릅니다. 자, 이렇게 식을 하나 얻었고요. 자, A 합집합 B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A 합집합 B의 공식은 A의 원소에다가 B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주는 거였죠. 자, 그러면 합집합은 28 더하기 37 마이너스 A 교집합 B. 다시 쓰면 A 합집합 B와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의 합은 65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1과 2의 식을 연립하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다가 연립을 해주겠습니다. 합집합과 교집합
얘가 65라는 거죠. 두 번째 식. 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두 식을 우리가 더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100은 2배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그래서 양변을 2로 약분하면 50이 나오겠네요. 답은 50. 9번.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요런 집합과 같은 집합은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겠지만 집합의 연산 법칙으로 얘를 좀 간단히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A 교집합, A 차집합, B의 여집합은 차집합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한번 변형이 되고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변형이 되고 분배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변형이 되겠죠. 자, 이때 이 부분이 공집합이기 때문에 얘는 A 교집합 B만 남게 됩니다. 따라서 A 교집합 B인 2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 전체 집합 U의 세 부분 집합 ABC에 대해서 이런 관계가 성립할 때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자, 어떤 두 집합을 합집합해서 공집합이 나왔다는 건 각각이 공집합이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쵸? 어떤 집합이 하나라도 원소가 있으면 합집합한 결과가 원소가 하나 이상의 집합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A 교집합 B도 공집합, 다음에 B 차집합 C도 공집합. 여기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걸 알 수 있고, 얘는 B에서 C, 집합 B에서 C를 차집합했더니 공집합이 나왔다는 건 B가 C에 포함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1번은 맞고요. 2번 A가 B의 여집합에 속한다. 맞고요. B가 A 여집합에 속한다. 맞고요. C 차집합 B가 공집합이다. 자, 얘는 확신할 수가 없죠. 왜냐면 이 부분에 원소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얘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C 여집합은 B 여집합에 속한다. 얘도 맞는 얘기죠. 답은 4번. 자, 11번.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요런 게 성립한다. 집합 A와 집합 B의 원소의 개수의 합을 구하시오. 자, 우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식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각각의 원소의 합에 교집합의 개수를 뺀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를 10으로 알고 있는 거고 우리가 얘를 궁금해하는 거기 때문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만 알면 되겠죠. 자, 그것을 요 식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얘는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 되겠죠. 그쵸? 다시 말하면 얘는 전체 집합에서 합집합의 원소를 뺀 개수인데요. 얘가 바로 7이 나왔다는 건 여기가 25니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5-7인 18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가 18. 그래서 지금 A와 B의 원소의 합의 개수는 얼마라고 할 수 있냐면 28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답은 28. 13번 실수 x, y에 대한 다음 명제 중에서 여기 참인 것은 자, 지금 명제가 참이 아니라 여기 참인 걸 물어본 거죠. 그쵸? 그래서 역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을 다 이쪽으로 읽을게요. 자, 그러면 1번부터 생각을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0이면 x는 마이너스 y다. 거짓이죠. 거짓임을 알려면 반례를 하나 들면 됩니다. x와 y가 같은 순간일 때를 들면 되겠죠. 만약에 둘 다 1이면 1 빼기 1이 돼서 여기가 0이지만 1은 마이너스 1이 같다. 요건 아니죠. 그쵸? 2번 절대값 x가 x랑 같으면 x가 양수이다. 얘도 마찬가지로 거짓입니다. 반례로는 0을 들 수 있겠네요. 0을 들면 이 부분은 맞지만 양수가 아닌 거죠. 그쵸? 3번 제곱이 제곱보다 크면 x가 y보다 크다. 얘도 마찬가지로 거짓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례로는 x가 음수인 상황, 근데 절대값이 더 큰 상황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요것은 만족을 하지만 x가 y보다 큰 거는 아닌 거죠. 그쵸? 자, 4번. 합이 0보다 크면 각각이 0보다 크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거짓이겠죠. 발레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절대값이 더 큰 양수와 음수를 생각하면 되겠네요. 둘이 합하면은 양수가 맞지만 각각이 양수는 아닌 거죠. 그쵸? 답은 5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수 제곱 더하기 실수 제곱이 0이 나오려면 둘 다 0이라는 말인데 이때 x, y의 곱이 0이 나온다는 거 맞죠? 그래서 얘는 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은 5번. 명제 P이면 낙Q이다의 여기 참일 때 다음 중에서 반드시 참인 것은 이거의 여기 참이라고 했기 때문에 역을 다시 써주면 낙Q이면 P이다가 되겠죠? 자, 지금 보기에서 찾아봤더니 낙Q이면 P이다가 없죠. 따라서 이거의 대우 명제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대우 명제는 낙 P이면 Q이다죠. 원래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그것의 대우 명제도 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찾아보면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답은 3번. 15번. 세 집합 ABC에 대해서 명제에 이것의 역과 대우를 말하고 그것의 참거짓을 판별하시오. 자, 우선은 역을 먼저 말해보면 가정과 결론을 바꿔서 말해주면 되겠죠. A 교집합 C가 B 교집합 C의 부분집합이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두 번째, 대우는 여기서 부정만 한 번 더 취해주면 되겠죠. A와 C의 교집합이 B 교집합 C의 부분집합이 아니면 A는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우선 역의 참거짓부터 생각을 해보면 역은 우선 거짓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발레를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발레는 A와 B가 서로 이렇게 포함되진 않는 형태에서 C가 이렇게 여기 교집합에 속해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A 교집합 C도 C이고 B 교집합 C도 C가 되어서 C는 C의 부분집합이다는 맞지만 A가 B에 속한다는 건 충족하지 않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발레로 둘 수가 있고요. 대우를 생각을 해봤을 때 대우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을 직접 하는 것보다는 원래 명제를 생각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이것도 부분집합이다. 자, 얘가 참이 되려면 여기에 속해 있는 모든 원소가 여기에 속한다는 걸 보여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도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X가 A 교집합 C에 속한다. 이 말은 이제 여기도 속하고 여기도 속한다는 뜻이겠죠. 근데 A가 B의 부분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A에 속한다는 건 B에 속한다고도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X가 B에도 속하고 C에도 속하기 때문에 X는 비교집합 C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A와 C의 교집합에 속하는 원소는 B와 C의 교집합에 속하게 된다가 되기 때문에 이 결론이 성립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원래 명제가 참이기 때문에 그것의 대우인 명제도 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은 거짓, 대우는 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16번 실수 A, B에 대해서 두 조건이 이렇게 될 때 P가 요거고 Q가 요것일 때 참인 명제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우선 2차 방정식 요게 실근을 갖는다고 하면 판별식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실근을 갖는다는 건 판별식이 0 이상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판별식을 생각을 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 이상이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써주면 P는 실수 AB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Q는 실수 AB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화살표를 그려서 성립되는 것만 찾아주면 Q이면 P이다는 일단 참이 되죠. 그쵸? 0보다 크면 0 이상이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0 이상이라고 해서 0보다 크다는 건 성립하지 않겠죠. 왜냐면 등호일 때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쵸? A제곱 마이너스 4B가 0인 것을 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얘는 무조건 0보다 큰 거죠. 그래서 이쪽 화살표는 성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참이 될 수 있는 명제는 Q이면 P다만 참이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이것의 대우 명제인 나피이면 나큐이다도 참으로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그것이 니은과 디귿에 대한 얘기가 되겠군요.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